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라는 여객선의 운명은 정말 비극적이었어요. 1987년 3월 6일 세배였고 상태도 완벽했는데 갑자기 침몰했거든요. 승선한 539명 중 193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날 여객선은 벨기에 제브리에에서 영국 도버로 향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게 첫 번째 문제였죠. 원래 다니던 항로가 아니었고 제브리에 항구는 이렇게 큰 여객선에 맞게 설계되지 않았어요. 거기 있는 램프로는 평소처럼 두 층을 한꺼번에 실지 못하고 한 층씩만 실을 수 있었거든요. 이걸 해결하려고 승무원들이 배 앞쪽 탱크에 물을 채워서 배를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래야 차들이 올라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기울기를 바로잡는 걸 깜빡했어요. 고개 숙이고 걸으면서 앞을 안 보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 기울기가 가장 큰 실수는 아니었어요. 배 앞쪽에 출항 전에 꼭 닫아야 하는 거대한 문이 있었거든요. 그걸 닫는 건 부가판장 마크 스텔리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차량 가판 청소를 마친 후 잠깐 눈 붙이려고 선실로 돌아갔어요. 여객선이 항구를 떠날 때도 여전히 자고 있었죠. 1등 항해사 레슬리 사벨은 문이 닫혔는지 재확인해야 했는데 마크가 처리했겠거니 하고 가판을 떠났어요. 물론 마크는 전혀 안 했죠. 또 다른 승무원 테렌스 에일링이 아마 그 가판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누가 왜 직접 문을 안 닫았냐고 물었더니 자기 일이 아니라고 했대요. 네, 딱 그 정도였어요. 이제 선장 데이비드 루리 얘기인데요. 그는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조타실에서는 문이 보이지도 않았고 배에는 문이 열려 있다고 알려주는 경고등이나 경보장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객선은 앞문이 활짝 열린 채 탱크에 채운 물 때문에 앞쪽이 기울어진 상태로 출항했어요. 재앙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슬프게도 실제로 일어났죠. 모든 게 순식간이었어요. 여객선은 오후 6시 5분에 승객 459명, 승무원 80명, 승용차 81대, 버스 3대, 대형 트럭 47대를 싣고 항구를 떠났어요. 처음엔 다 정상으로 보였는데 바다로 나간 지 불과 4분 만에 재앙이 닥쳤어요. 배가 점점 더 빨라졌고 약 19노트, 그러니까 시속 35km 정도에 도달했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앞문이 여전히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홍수처럼 차량 가판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배의 평평한 가판이 물은 위험해요. 물이 이리저리 출렁이면서 배의 균형을 무너뜨리거든요. 이걸 자유표면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여객선의 안정성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몇 초 만에 배가 왼쪽으로 30도 기울기 시작했어요. 이걸 좌현 경사라고 해요. 배가 바로 서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기울었고 갑자기 거대한 여객선 전체가 옆으로 뒤집혔어요. 이 모든 일이 단 90초 만에 일어났어요. 도움을 요청할 시간도 거의 없었죠. 물이 배에 밀려들면서 주 전원과 비상 전원도 나가버렸어요. 불이 꺼졌어요. 모든 게 캄캄했죠. 사람들은 갇힌 채 혼란에 빠졌어요. 배는 해안에서 2km도 안 되는 곳에서 반쯤 물에 잠긴 채 옆으로 누웠어요. 만약 여객선이 운 좋게 마지막 순간에 방향을 틀어서 모래톱 위에 걸리지 않았다면 훨씬 깊은 물에 가라앉았을 거고 상황은 더 끔찍했을 거예요. 근처에 있던 준설선이 여객선 불빛이 갑자기 사라진 걸 알아챘어요. 자세히 보니 앞문이 열려 있었죠. 바로 항구에 연락했어요. 오후 6시 37분에 경보가 발령됐어요. 구조 헬기가 빠르게 날아왔고 마침 근처에서 훈련 중이던 벨기에 해군도 급히 달려왔어요. 안타깝게도 이 재난으로 193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들 중 다수는 신문 광고에 저렴한 여행 상품 덕분에 휴가를 떠난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의 희생자는 배 안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차가운 바닷물은 저체온증도 일으켰는데 이건 몸이 너무 차가워져서 생존할 수 없는 상태예요. 용감한 해군 잠수부들을 포함한 구조대원들이 최대한 빨리 작업했지만 밀물이 상황을 악화시켜서 밤새 작업을 중단해야 했어요. 안에 남아있던 일부 사람들은 아침까지 버티지 못했죠. 역사상 최악의 여객선 참사 중 하나였고 작은 실수가 거대한 비극으로 이어진 사건이었어요.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가 전복된 후 1987년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내기 위한 대규모 조사가 시작됐어요. 법원은 3가지 주요 요인이 참사를 일으켰다고 밝혔어요. 첫째, 앞문을 닫는 책임자였던 선원 마크 스탠리가 잠들어서 자기 일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둘째,
1등 항해사 사벨은 문이 닫혔는지 재확인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의 업무였는데도요. 마지막으로 선장 누리는 문이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고 출항했어요. 스탠리가 잠든 것이 전복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법원은 특히 사벨에게 엄격했어요. 법원은 문이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은 그의 실수가 가장 심각했다고 했어요. 그가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봤어요. 왜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알고 보니 여객선 운영회사에 심각한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문이 열려 있으면 알려주는 경고등 같은 걸 요청해도 윗선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전장비에 돈 쓰는 걸 거부했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의 설계도 참사에 한몫했어요. 물이 퍼지는 걸 막는 수밀 구획이 있는 다른 배들과 달리 헤럴드는 길고 개방된 차량 갑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은 물이 들어오면 갑판 전체가 침수될 수 있다는 뜻이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전문가들은 다른 배들이 비슷하게 침몰한 후 몇 년 전에 이 문제를 경고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어요. 사고 후 테스트에서 이런 배의 갑판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30분도 안 돼서 뒤집힐 수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런 개방형 갑판에서 물이 자유롭게 퍼지면 배가 전복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하지만 그게 유일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수켓 효과라는 것도 있었어요. 배가 얕은 물에서 빠르게 움직이면 밑에 물이 더 빨리 흐르면서 배가 물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아요. 이 때문에 앞문이 거의 바다에 닿을 정도가 됐고 배가 18노트, 시속 약 33km로 속도를 올리자 파도가 문 위로 바로 넘쳤어요. 이것 때문에 배가 빠르게 침수됐죠. 만약 여객선이 더 느리거나 더 깊은 물에 있었다면 차량 갑판에 있던 누군가가 물을 발견하고 문을 닫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배가 가던 속도에서는 반응할 시간이 없었어요. 결국 조사 결과 졸았던 선원 한 명이나 작은 실수 하나가 참사를 일으킨 게 아니었어요. 나쁜 습관, 부실한 설계, 무시된 경고, 부주의한 결정이 결합된 결과였죠. 전복 후 여객선 회사 관계자 7명이 중과실치사로 기소됐고 회사 자체도 기업 과실치사로 기소됐어요. 하지만 결국 재판이 무산되면서 아무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어요. 선장과 1등 항해사는 참사 이후 직무정지를 당했어요. 비극 이후 선박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안전 규정이 시행됐어요. 한 규정은 화물문이 열려 있으면 알려주는 특수 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열린 문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규정은 물이나 화재 같은 위험한 상황이 없는지 특정 구역을 계속 감시해야 한다고 했어요. 배에는 정전시를 대비한 추가 비상 등도 의무화됐어요. 배가 손상되는 등 문제가 생겨도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배는 출항 전에 화물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고 다음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했어요.